시청자 여러분, 6월 11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에 중진 의원 5명, 초소장파 3명이 최종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요.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초반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서 중진 의원들이 이 전 최고위원의 기세를 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서정욱 변호사님과 시사 이슈들을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서 변호사님, 예. 지금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원래 10명이 예상이 됐는데 한 2명이 빠지고 22일 8명이 후보 등록을 했어요. 예. 지금까지 나타난 그런 상황으로 보면은 이제 탈영남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는 쑥 들어갔고, 신구 대결이랄까 세대 간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, 그 중에서는 초반에 별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지금 초반 돌풍이랄까 이렇게 일으키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그 대세로 굳혀지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. 예. 일단 이제 그 당대표 경선 보기 전에 두 가지만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보면, 첫째는 이제 그 상당히 그 흥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예, 맞아요. 상당히 이준석이나 김웅이나 김은혜 이런 데 그 초선이나 아니면 이제 그 영선이죠. 뭐 국회의원은 뺏지는 않았지만 예. 10년 정치했죠. 이런 데 그 젊은 돌풍 있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보다 상당히 흥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. 예.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될 때는 이제 언론이 전혀 안 다뤘죠. 뭐 지금 이게 하는지도 종편에서도 많이 다루거든요. 예. 흥행이 되는 것은 이제 첫째 좋은 점이고요.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지적하면, 저는 아쉬운 게 당대표는 흥행이 되는데 지금 이게 최고위원이 문제예요. 옛날에는 이게 집단 지도 체제였죠. 예, 예. 그때는 이제 복숭아 학당이다. 봉숭아 학당. 예. 이래서 이게 그 지금은 단일 체제로 바뀌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고위원이 제가 보기 그래도 한 뭐 트리플 A 한 3선 정도 재선이나 이런 분들이 노이되잖아. 예. 근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뭐 독립리그식으로 지금 이게 너무 최고위원 선거가 좀 이게 격이 떨어져 버렸다나? 예.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. 그래도 이게 저희가 최고위원, 그 다음에 대표가 같이 의논하잖아요. 예. 근데 너무 이제 이번에 잘한 거는 이제 당대표 놀라다가 3선 의원, 조혜진. 예. 조혜진 3선인데 최고위원 놓은 거 빼고 나머지는 이게 별로 뭐 눈에 띄는 분이 없어요. 뭐 보면 이제 조수진 정도? 초선이죠. 예, 조수진. 그 다음에 초선. 배현진? 예, 전부 이게 초선이죠. 옛날 같으면 이게 박사님이 봤을 때 제1야당의 초선이 최고위원도 이게 참 옛날에는 이게 드물죠. 2, 3선, 재선이나 3선 돼야 되잖아요. 그러나 뭐 최근에는 민주당도 최고위원들이 대부분 초선들입니다. 그렇죠. 수석 최고위원이 누굽니까? 김용민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저는 너무 이제 그게 좀 아무리 이게 그 저희가 뭐 선수나 이게 그 뭐 장유교수 이게 격파되더라도 그렇지만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질서가 있는데 너무 이게 그는 저는 최고위원 리그가 좀 아쉽고요. 예.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박사님 질문한 이준석 돌풍. 예.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좋아하는 야구 선수 중에 미국의 그 전설적인 포수 뉴욕 양키스의 네. 요기 베라. 예. 요기 베라라는 전설적인 그 포수가 있잖아요. 양키스에. 예. 이분은 이제 그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그렇지. 아니다. 예. 끝나봐야 이게 끝난 거지. 야구도 이게 9회 말 투아웃부터 야구가 시작됩니다. 예. 끝나야 끝난 거예요. 따라서는 지금 이게 그 8명이 나왔죠. 예. 일단 이게 5명이 누가 올라가고 3명이 탈락할지도 모르겠어요. 뭐 여론조사 보면 이준석, 나경원, 주호영 예. 또는 이제 김웅도 있고 뭐 여러 명 있지만 그러나 이제 조경태나 홍문표현도 저력이 있거든요. 예. 예. 그렇죠. 당심이 50% 반영되면 예. 예. 따라서는 누가 이게 그 5배수로 올라갈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뭐 이준석이나 나경원, 주호영까지는 안정적으로 5배수에 들 것 같아요. 거기까지는 근데 확실하죠. 나머지 2명은 누가 될지도 모르겠고. 예. 그리고 이제 그 최종 승자도요. 저는 지금은 처럼 이게 이준석이가 간다 이렇게는 안 봅니다.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
여러 가지 이게 그 여론조사라는 게 결국에 인지도 조사 또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까지 역선택까지 다양하게 있거든요. 예. 근데 정말 당원들의 의사가 70% 반영되고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여론조사 한다면 과연 이게 이준석이가 돌풍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? 저는 상당히 그 회의가 드는 거죠. 그런데 한길 리서치가 23일 이렇게 발표한 거 22일 날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30.1, 나경원 전 의원이 17.4, 주호영 의원이 9.3. 그래서 나경원, 주호영 두 사람을 합쳐도 이준석 최고위원을 이기지 못하거든요. 근데 얼마 전에 똑같은 데서 조사했는데 뭐 1, 2주 전에 그때는 나경원 전 의원이 이준석 최고위원보다 훨씬 앞섰거든요.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당심은 나경원 쪽으로,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당원들 조사에서는 나경원이가 1위를 했는데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이가 1위를 하고 그래서 당심과 민심이 괴리가 됐는데 최근에 이준석 이 바람을 타면서 이제 당심에서도 이준석이가 1위를 하고 있는 게 이번 주부터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준석 대세론 내지는 이준석 태풍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? 왜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? 처음에는 원래 김웅 의원이 좀 각광을 받았지 않습니까? 제가 보기에 그 김웅은요, 둘 다 이게 그 이준석이든 김웅이든 뒤에는 유승민이가 있습니다. 예, 그렇죠. 유승민. 왜냐하면 이게 김웅이가 처음에 정치할 때 유승민의 바른당으로 갔는데 합당되는 바람에 이제 그 송파의 공천을 받은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김웅은 제가 보기에 유승민의 어떤 정치적인 저는 아들이고, 그다음에 이준석은 아버지가 유승민 친구입니다. 예. 유승민의 친한 친구의 아들이 이준석이에요.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뭐 김웅이가 처음에는 이제 그 김웅이가 약간 지지율이 높았죠. 예. 근데 김웅은 정치한 지 1년입니다. 근데 이준석은 뺏짐없이 정치한 지 10년이에요. 그렇죠. 3번 떨어지고 예. 10년이니까 정치 경력은 이준석이 훨씬 빠르죠. 네. 그리고 이제 그 이준석이가 방송을 김웅보다는 이게 워낙 여러 군데 놓다 보니 엄청나게 타고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그 유승민계가 조직적으로 이준석을 지금 밀어주는 것 같아요. 이번에도 이제 그 여의도 하우스라고 오신환이가 하는 커피숍 있잖아요. 거기서 이제 이준석, 김웅, 그 다음에 김은혜 세 명이 이제 그 토론을 자기끼리 했잖아요. 그래서 저는 본선에 가면요 5명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 이게 김웅하고 이준석이는 저는 단일화 봐요. 그렇게 봐야죠. 왜냐하면 이게 유승민이가 어떻게든 작업해서 저는 김웅이 약하니까 이준석 쪽으로 이렇게 단일해서 좀 밀어주라. 이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 보거든요.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이준석, 주호영, 나경원 이런 이제 그 3파전으로 흘러갈 이런 이제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,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이게 저는 이준석이가 뭐 독자적인 정치 비전이나 미래 이걸 이게 보여준 게 없어요. 예, 그렇죠. 이제까지 이제 그냥 3번 떨어진 거 하고 얼마 전에 이제 그 표점 얻으려고 박근혜 대통령 있잖아요. 뭐냐면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를 정치 입문시켰는데 뭐 이게 그 마음에 좀 짐이 있는 것처럼 했잖아요. 그게 대구 갔을 때. 이 말은 이제 이준석이도 지금 상당히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때는 이게 그렇게 비판하고 바른당으로 갔었거든요. 탈당했다가 이게 복당한 거예요. 그렇죠. 그런데 그때는 박근혜를 헌식작전을 배신했는데 이제 이게 대구에 표가 좀 필요하니까 박근혜 마케팅을 하는 거 보니 아, 이준석이가 하는 정치도 기존의 정치인하고 뭐가 다르냐? 솔직히 나이만 젊다고 저는 젊은 피는 아니라 봅니다. 그럼 이게 뭔가 기존의 어떤 정치 행태나 이게 바뀌어야 되잖아요. 그 점에서 이게 과연 저는 이 돌풍이 갈 수 있을까? 저는 상당히 그 회의적으로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보고 있어요.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기독교 방송하고 인터뷰를 했던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스포츠카, 폼나고 멋진 스포츠카가 지금 필요하느냐. 오히려 짐을 지금 많이 싣고 가고 좁은 골목길에 험한 골목길을 가야 하는 화물차. 지금 우리 국민의힘 그 당대표는 이 화물차 트럭이 필요하다.
그런 얘기를 하면서 방금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세력이 그러니까 뭐 좀 개파색을 갖고 있는 그런 세력이 당을 흔드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스포츠카와 화물차 비교는 아주 잘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.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경원 대표가 이제 스포츠카하고 화물차를 비유했고 그랬더니 이게 이준석이는 머리는 상당히 비상합니다. 예, 머리 좋죠. 유승민 닮아서 재주는 있어요. 덕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이게 재성박덕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냥 받아치는 건 잘해요. 말은 방송을 많이 해서 그랬더니 이제 자기는 예쁜 스포츠카가 아니고 뭐 전기차다. 아, 전기차. 전기차라고 받아치고요. 예. 전기차. 예, 요즘 이게 이번에 전기차 다 구입한다고. 예,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. 오늘. 자기는 스포츠카가 아니라 전기차니까 요즘 대세 아니냐. 예. 이랬고 그랬더니 이제 그 김은혜는 나는 이게 카니발이다. 김은혜는 이게 카니발이다. 이렇게 차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준석이하고 그 화요일마다 채널 A에서 탑10 있잖아요. 방송을 지금 오래 같이 하고 있거든요. 예. 이준석이는 이게 그 뭐 차보다는 그 전동 킥보드 있죠. 예. 발 한 발 올려 타는 거 있잖아. 킥보드. 예. 이거 타고 여기 그 농구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차하고는 이게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당 외에 있는 분들 유승민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또 홍준표 전 대표 이분도 어쨌든 뭐 배현진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이번 당권에 일정 부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? 그중에서는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김웅원하고도 만났었고 지난번에 어쨌든 초선 의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특히 이제 유승민계에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 또 김웅 의원이 다 어떻게 보면은 옛날식으로 표현하면은 유승민계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지금 많이 미치고 있는 건가요? 지금 이게 그 당 내외를 불문하고요. 상당히 그 이준석이나 뭐 김웅 젊은층을 미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. 예. 그게 이제 그 대표적으로 오세훈이죠. 네, 오세훈이 이제 그 유쾌한 반란을 꿈꾼다 해가 지지한다. 예. 이 말은 이제 그 이준석이 지지한다. 한마디로 이준석이가 이번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할 때요. 거기 그 뉴미디어 있잖아요. 뉴미디어 본부장. 예, 그 본부장도 했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유쾌한 반란을 지지한다 했더니 나경원 대표가 이제 오세훈 시장을 직격했죠. 예. 서울시장에 전념해야지. 왜 이렇게 자꾸 이게 그 정치에 관심이 많으냐. 그리고 이게 너무 다루기 쉬운 당대표 원하는 거 아니냐. 네. 이렇게 나경원 대표가 반박도 했고요. 그 다음에 그 원희룡 지사 있죠. 예. 원희룡 지사도 이게 그 젊은 층, 김웅이든 이준석 지지한다. 이런 거 놓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유승민도 마찬가지고요. 예. 김종인까지. 결국 이게 전부 다 공통점은 옛날에 그 탄핵을 찬성하면서 이게 바른당으로 갔던 사람. 대표적으로 전부 이게 바른당으로 갔던 사람들이죠. 그 당시에 원희룡도 바른당 갔다가 복당하고, 그 다음에 유승민도 바른당 갔다가 복당하고, 이런 이제 분들이 좀 전폭적으로 이준석이나 상당히 지금 젊은 층을 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. 오세훈 시장도 이 얘기를 했지만 뭐 서 변호사님 생각과는 좀 다른 기류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. 당 내외에 있는 대선 주자것들이 지금 이번 당대표 선출에 대해서는 대선 전략 차원에서 기존에 늘 익숙했던 그런 어떤 프레임이랄까 모델. 그러니까 주호영 또는 박영훈 전 의원이 당선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상 그걸 깨야 한다. 특히 이번 그 당대표는 어차피 지금 대선 후보가 선정이 되면은 아무래도 거기에는 경험과 경륜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. 뭐 젊은 초선이나 이런 사람이 대권 후보가 될 리는 없으니까. 그러니까 이분들은 결국은 11월 대권 후보가 선출이 될 경우 사실은 모든 당권은 대권 후보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 하나의 서포트 역할을 잘해야 한다. 경험과 경륜이 있는 대권 후보, 20, 30대 또 중도층을 겨냥한 이런 새로운 젊은 세력, 그 사람이 좀 경험과 경륜도 부족하고
인격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런 선택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게 공통된 인식이 지금 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. 박사님처럼은 이제 그 생각하는 분도 많고요. 지금 이게 그 뭐 조중동 언론이나 일부 이제 종편의 패널들도요. 무조건 이게 그 세대 교체해야 된다. 뭔가 이제 그 국민의힘도 변화해야 된다. 이러면서 이게 젊은 층으로 가야 된다. 이런 이제 그 여론이 많고 그래서 이제 100% 국민 경선해야 된다. 민심으로. 이런 이제 주장도 많이 있긴 있어요.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 젊은 층이 나오더라도 이 젊은 층이 이제 그 팩이나 또는 이게 미래 비전 이것도 이게 있어야 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젊은 층이 논다도 뭔가 이제 그 통합이나 포용할 수 있는 나이가 물론 어리니까 아무래도 이게 포용력이 부족하겠지만 최소한의 어떤 통합이나 포용력이나 또는 이제 예의나 겸손 이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. 물론이죠. 정치도 이게 수신제가 치국평천한데 근데 과연 이준석이나 김웅이나 뭔가 이게 노장들 놓으면 전부 이게 인간적으로 못 오게버리고 논쟁을 벌이잖아요. 김웅과 홍준표 논쟁. 그 다음에 이준석도 뭔가 이게 노장들 놓으면 과연 이게 똑똑한 건 인정하지만 이게 최소한 예의와 겸손을 갖추면서 좀 이게 포용력 있게 비판하면 더 많은 지지 얻을 텐데 너무 저는 딱이 아무리 계급장 떼고 뭐 나이 제가 연공 서열 뭐 선수 따지는 게 저도 꼰대는 아니지만 너무 이제 그렇게 치고받아 버리니 과연 이게 당이 지금 제 주위에 오는 문자만 해도 이준석이 되면 이게 탈당해야 되겠다. 이런 문자 너무 많아서 제가 그럴 일이 없어요. 걱정 안 해도 된다. 이렇게 제가 말은 하지만 저는 과연 이게 그 오히려 이게 좌파들의 공작이 아닌가 이럴 정도로 상당히 그 밀어주는 게 과연 이게 그리고 저는 당이 어려울 때 과연 이게 당을 얼마나 지켰는가 국민의힘을 묵묵히 지켜온 전부 이게 당이 어려울 때는 떠나갔다가 다시 이게 잘 되니까 돌아온 이런 사람들이거든요. 이 사람들이 당의 주류로 서면 한 번도 당을 안 떠나고 탄핵 때부터 이 당을 지켜온.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방송에서 저는 나경원 의원을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밀어줍니다. 왜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제 개인 생각이에요. 뭐 제가 이게 시청자들께 강요하는 건 아니고 뭐 제가 민다고 또 따라올 시청자도 없지만 그럼요.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나경원에게 그 집안이 어려울 때 끝까지 집을 지킨 조강지처다. 그런 남자들이 바람피어가 전부 외도에서 집을 나갈 때 누가 주호영도 나갔고 그다음에 원희룡, 오세훈 다 나갔어요. 그렇습니다. 전부 이게 당을 버리고 떠나갈 때 묵묵히 집을 지켜온 조강지처 같은 사람. 이게 나경원 아니냐? 저는 나경원이가 이게 강성 극우라는데 저는 동의 안 하고요. 상당히 나름대로 뭐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나오고 서울시장 나오고 왜 또 나오느냐? 근데 서울시장은 룰을 바꿔가 민심 때문에 억울하게 진 거거든요. 당시만 했으면 오세훈한테 이겼단 말이에요.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나경원을 미는 거죠. 결국 이번 당대표 선출은 대선 전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연 20, 30대 젊은이들 지난 4.7 재보선에서 그나마 국민의힘 쪽에 눈길을 돌렸던 그런 20, 30대 젊은이들 또 중도층을 얼마나 잡아오느냐 여기에 이제 달려있는 것이며 당권이 누가 되겠느냐 이런 것은 뭐 아주 부차적인 문제고 거기에 누가 기여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이고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이 진짜 먼저 돼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뭐 초선이든 영선이든 간에 뭐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인간관계에서 A를 지킨다는 것은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소장파들이 좀 나이 드신 분이라든가 당에 오래 생활을 했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불편한 부분이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문제는 이제 26, 7일 여론조사를 통해서 컷오프가 되고 호남부터 시작해서 합동 연세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? 또 그 과정에서 단일화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. 이런 경우 또 하나는 이제 당원이 70%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이 30%란 말이에요.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기존의 룰을 그대로 지키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현재의 이준석 최고위원의
그런 바람도 이 합동연설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예. 또 단일화 문제도 또 남아 있단 말이에요. 그런 변수들이 뭐가 있을까요? 단일화는 이제 그 아까도 말했지만 김웅하고 이제 이준석이는요 배후에 전부 이게 유승민이 있기 때문에 조정해서 지금 단일화될 가능성이 높다. 만약에 김웅이가 본선에 올라간다면 김은혜는 5명안은 못 어렵다고 들어갑니까? 아, 저는 그래요?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. 뭐 지금. 제일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요. 문자도 뭐 그렇게 근데 보냈을 거예요. 김은혜는 독자 좀 세력이고 MB 때 청와대에 있었거든요.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MB 겠죠. 유승민의 영향력은 김웅하고 이준석이니까 단일화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호영하고 나경원하고 3파전으로 갈 거고요. 그다음에 저는 룰에 대해서 꼭 하나 제가 옛날에 문화일보 제가 방송하는 이현종 선배도 계속 100% 민심 하라길래 제가 그랬죠. 그럼 이게 누가 당비 내고 당원을 왜 하느냐? 아니 당원을 책임 당원에게 매달 당비 내고 아무 권한도 없으면 그럼 이게 당원 제도를 없애든지 돈을 안 받든지 당을 없애든지 제 말에 매월 꼬박꼬박 당비 내가지고 책임 당원하면서 뭐 서울시장도 빠져. 그럼 이게 당대표도 빠져.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만 할게요. 그럼 이게 모든 선거에 투표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그럼 이게 당원 제도를 없애야죠. 저는 민주당은 90%가 당원 의사고 10%가 민심이었거든요. 근데 지금 30% 민심을 주는데 더군다나 당대표는 당원들의 대표 아닙니까? 이걸 저는 한 표도 주지 말고 여론조사로 끝내자. 이런 게 저는 상당히 좀 제 상식으로 납득이 안 돼요. 네, 그건 뭐 맞지 않은 거고요. 무슨 대선 경선에 있어서 후보를 정한다는 것은 그 민심이 중요하니까 지난번 재보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네. 민심이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건 당대표니까 그리고 당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했던 그런 당원들의 의사를 일반 민심하고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 이미 그것은 7대 3으로 하기로 그대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더 논란의 여지는 없는데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초선들은 단일화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나경원, 주호영,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혹시 홍문표 의원이 들어올지 조경태 의원이 누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 간에는 어떤 공통점이 없어가지고 또 그것을 접합시켜줄 그런 매개하는 인물도 없어서 단일화는 좀 어렵지 않겠냐. 그렇게 되면은 이준석이 어부지리 취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조경태는 이제 그 부산이고요. 주호영은 이제 TK잖아. PK하고 TK 다르죠. 그다음에 홍문표는 춘천권이거든요. 예, 전혀 따라서 다르고. 이제 그 성격도 단일화가 다르고요. 뭐 쉽지는 않을 거로 보이고요.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두 분하고 이준석하고 주호영, 나경원 이렇게 또 오파들이 되면 상당히 또 예측 불허로 뭐 갈 수도 있는. 그래서 제가 결론은 끝나야 끝난 것이다. 아까 이게 다시 원점으로 가보면 욕이 배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. 이번 경선은 상당히 저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합종 연행이 되는 상당히 그 흥미진진한 리그다. 그러나 저는 보수 자유우파의 그 방송 패널로서 어떤 누가 되더라도 이게 깨끗하게 승복하고 내년에 그 정권 교체라는 큰 대의에 저는 이게 손잡고 같이 힘 합쳐서 나가야 되지. 뭔가 이게 그 저는 불복하거나 이래서는 또 이게 당이 경선을 통으로 하나가 되는 더 이게 용광로처럼 단단해져야지. 이게 만약에 당이 분열되는 이런 이게 전당대회가 돼서는 안 된다. 그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. 매우 옳은 지적이고요. 아마 합동연설에도 권역별로 이렇게 치러지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서 언택트 또 많은 사람이 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정견이라든가 또 비전 이런 것을 보고 또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섣부르게 초반 뭐 이런 여론조사 몇 개를 보고 예단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.